안녕하십니까, 강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순환은 생산성 증가, 단기 부채 주기, 장기 부채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계로는 익스펜션, 확장, 최고점, 피크, 리세션, 경기 쇠퇴, 그리고 디프레션, 스태그네이션, 경기 불황, 쇠퇴의 골, 쇠퇴의 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회복, 이런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장 단계는 신용 증가, 소비 지출 증가, 경기 성장, GDP 증가죠. 소득 증가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에서 보셨듯이 소득 증가가 신용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계속 돌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실업률은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계속 확장하는 국면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잠시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기 부채 사이클을 만들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기존 부채가 증가했는데 거기서 부채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더 이상 부채를 못 늘려서 소비가 축소되고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가 축소됐으니까 소득도 축소됐겠죠. 그러면 부채가 또 축소되고 그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부채가 너무 전체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생산성이 부채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가면서 전체 큰 사이클에서는 경기 확장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지속적인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또 부채가 증가하고 그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거품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부채가 증가 부분이 성장성 증가를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장기 부채 최고점, 피크를 찍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지를 찾고 싶지만 그걸 정확히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경기가 꺾이는 지점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 경기가 꺾어지는 경우는 생산성의 향상이 멈추고 부채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소득 이상으로 소비를 한 상황이 발생해서 경기 피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기 피크가 지나면 금융기관들은 대출한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회수하게 됩니다. 즉 신용을 줄입니다. 대출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높이죠. 그러면 신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 증가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소득이 침체되면 경기 쇠퇴 국면, 리세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경기 불황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소비가 더 줄고 소득이 더 줄고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신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경기 하락세로 전환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부도를 맞게 되고 소득이 축소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자산을 매각해서 소비를 하겠죠. 그러면 자산 가격은 또 하락합니다. 자산 가격 하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하락이 됩니다. 신용도가 하락이 되니까 신용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게 되죠. 그럼 맨 마지막엔 해결 방법은 부채 축소, 딜레버리징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봤던 단기 부채 사이클에서는 이자율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부채를 다시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장기 부채 사이클 피크를 지나서는 이미 그렇게 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자율을 0에서 낮춰도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신용을 늘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딜레버리징 방법을 찾게 되죠. 딜레버리징 방법은 소비 축소, 신용 한도 축소,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부채 축소, 금융기관 손실입니다. 부채 조정입니다. 신용 회복을 위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 부자 증세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물가 하락 요인입니다.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딜레버리징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물가는 더 하락하겠죠.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겠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돈을 찍습니다. 돈을 찍으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기 부양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럼 중앙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부자 증세를 해서 법인세를 통해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을 받아서 재정부양 정책을 쓰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공공구로나 실업자를 줄이고 재정 지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쇠퇴의 끝이 보입니다. 그 끝을 지나면 딜레버리징 효과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은 물가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다시 증가했을 경우에 소비도 쉽게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고용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고 신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리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리플레이션은 정부의 정책, 즉 앞에서 보셨던 경기 부양 정책, 통화량 증가, 자산 매입을 통해서 디플레이션에 따른 불황 국면을 임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확장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국면입니다. 리플레이션도 확장 국면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확장돼서 올라가다가 또 피크가 어디선가 만나게 될 거고요. 그 피크를 만나게 되면 또 하락으로 딜레버리징이 되겠죠. 그 타이밍이 또 언제냐? 저희가 열심히 찾아봐야 하고 찾기 전에 저희들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서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